자, 주관적 구성 요건입니다. 자, 판례 보죠. 사개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면 되죠. 쉬운 판례입니다. 미필적 동그라미. 자, 밑에 판례. 사개째는 손해 발생 요건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 이딴 거 필요 없죠. 타인에게 재물이나 이득을 침해한다는 의사, 침해 미칠 것이고, 그래서 피기망자로 하여금 어떤 처분을 하게 한다는 처분 미칠 것이고, 그 정도 의사면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사개째 성립 여부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거래 당시 동그라미를 놓고 마지막에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이죠. 이 거래 당시는 다음 페이지도 판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 색깔 칠하시고. 자, OX 판례 갑니다. 자, 1번. 변제할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도 안 돼요. 그걸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런데 마치 변제할 것처럼, 즉 의사나 능력을 속이는 거죠. 이것을 가장하였다. 빨간색으로 가장 동그라미. 그래서 돈을 빌려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했는데 돈 못 갚죠? 그러면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2번 판례. 쇼핑몰 상가 분양 사업을 계획하면서 막연한 구상 외에는 체계적인 사업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하다가 결국은 먹튀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기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연한 동그라미. 자, 시세가 조종된입니다. 된 주식이다. 작전 주식이죠. 잘 알면서 이를 숨긴 채 담보로 제공하였다. 숨겼다고 했을 때 사기죄 고의가 있다는 것이죠. 4번 판례. 자,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극히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상황을 숨긴 채 숨겼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립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돈 못 갚죠. 사기죄가 된다는 거죠. 5번 판례. 도산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피고인이 금융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숨기고 대출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때 사기죄가 된다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사기 안 당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사기 한번 당하면 평생 번 돈 다 잃고 말아요. 자, 6번 판례 보죠.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상가, 그쵸? 사업을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 방치되었다는 거죠. 자기 자본 없이 동그라미. 그래서 밑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당연히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이고, 자, 밑에도 보면 실제보다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죠. 그래서 대출 취급 기간을 기망해서 대출 받았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돈 못 갚게 되면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좀 더 나갔어요. 돈 못 갚게 된다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갚는지 못 갚는지 네 의지 능력 상관없이 그냥 네가 속여서 대출 받으면 그냥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이 판례입니다. 자, 다음.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 내역을 보험회사가 삭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렇죠? 삭감할 것을 미리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허위로 과다하여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는 거죠. 허위 과다 동그라미 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9번 가보죠. 자, 여기 유동적 무효란 말 나오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유동적 무효가 무슨 뜻인지.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쓰는 용어인데,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도잖아요. 세종시? 세종시 갖고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기 세종시가 있습니다. 옛날 세종시 개발된다고 했을 때 전국에 있는 땅 투기꾼들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자, 이 세종시가 개발된다고 하면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투기꾼들 몰릴 걸 예상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립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린다고요? 무슨 말인가? 토지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맡아서 해라 이겁니다. 허가를 못 맡으면 허가 안 내주죠. 땅 투기꾼들 몰리는데, 그쵸? 허가 못 내줍니다. 그쵸? 자, 여기서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뭐 물권행위, 채권행위, 돈 주고 받는 거, 등기 이전하는 거 전부 다 유효하다고 보아야 되겠죠? 근데 허가를 못 내주면요. 허가를 못 받고 하면 물권행위, 채권행위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동적이란 말이야. 무효인지 아닌지가 유동적이다. 허가를 내주면 유효고 허가를 못 내주면 못 받으면 무효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이게 유효일 수 있고 무효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정받을 목적으로 매도인을 기망합니다. 기망하여, 자, 빨간 펜으로 기망하여 지금 제3자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이득을 취득하잖아요. 그치? 당연히 사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10번 가볼까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기륭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서의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빨간색으로 벗어났다 동그라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기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례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점 보러 다니시나요? 여러분들은 MZ세대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혹시 다니시는 분 있나요? 자식이요. 잘 되면 엄마 아빠가 점을 보러 다니지 않지. 근데 자식이 잘 안 돼. 시험도 자꾸 떨어지면 엄마 아빠도 속상해가지고 우리 애가 왜 자꾸 떨어지지? 그래서 막 점이나 한번 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자, 이 피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무슨 집에 무슨 우환이 있겠는지 자꾸 뭐가 안 돼. 애들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온 거예요. 찾아왔어. 전국으로 수소문하면서 지방에 어디 가니까 그 사람이 용하다고 해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피해자한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 아들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나 봐. 아들도 잘 안 풀리나 봐. 아들에게 애군이 있으니 골프공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서 골프채로 쳐서 애군을 쫓아내야 한다. 쳐도 지금 안 좋은가 봐. 몸에 귀신이 있어서 가족들에게 돌아다닌다. 딸도 안 좋은가 봐. 딸도 귀신이 씌워서 뭐 취직도 안 되고 많이 휘둘린다. 그래서 이 딸 애군이 워낙 세니까 삼천일 기도를 해야 한다. 당신네 집안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아들, 딸, 처, 당신까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뭐라 그래? 굿을 하라는 거지. 굿 하는데 굿을 해요. 하는데 도합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많이 하거든. 많이 했는데 결국은 얼마를 썼냐면 피해자가 2억 가까운 돈을 썼어요. 2억 가까운 돈을. 그쵸? 그렇게 써서라도 잘 풀면 좋지. 근데 안 풀린다는 거지. 결국은 이 피해자가 이 점쟁이를 고소해버렸어. 사기죄로. 판례가 뭐라 그래요? 사기죄가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해주면 정도껏 받아야지. 정도껏.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 정도. 많아야 몇백만 원이지. 2억이 뭐냐 이거지. 2억이. 그래서 꺽쇠 1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서의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근데 이 판례랑 비교할 것이 하나 있죠? 이 판례는 출제가 안 됐잖아. 꺽쇠 1번만 나왔지. 꺽쇠 2번은 안 나왔죠? 많이 나온 판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 협박죄에서도 본 적이 있고 뒤에 공갈죄 할 때도 또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조상 천도제 사건 있었죠? 천도제 사건에서 판례가 공갈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공갈죄의 협박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이건 액수가 얼마 안 되거든. 이건 액수가 이 삥 뜯어간 액수가 100만원 조금 넘어요. 근데 이건 2억 가까운 돈이잖아. 그래서 이 판례는 사기죄가 된다 했습니다. 그랑 같이 받으시면 되고.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밑에 판례. 피고인이
대출 신청해서 심사받을 당시 동시에 지금 갑저축은행에 왔거든. 갑저축은행에 와서 대출 심사를 받을 당시에 또 다른 은행에 간 거야, 이 사람이. 여기서 또다시 대출 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갑은행이 물어봤어. 혹시 다른 은행에서도 동시에 대출 중인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있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다 그랬어. 그쵸? 그래서 이 은행은, 갑저축은행은 이 말을 믿고 신뢰하고 대출을 해줬지. 대출해줬단 말이죠. 여기도 나와 있지. 갑은행이 만약에 제대로 고지를 받았었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갑이 있다 그러면 갑은행은 대출 안 해줬을 거야. 그러니까 없다 하니까 은행이 대출해줬죠. 대출해준 지 얼마 만에?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 사람이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이 프리 워크아웃이 뭐냐면 그냥 파산 신청했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개인 채무자가 이제 빚이 쌓이면 이제 신불자가 되잖아요. 신불자. 그 신불자가 되기 전에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거야.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뭐 이자도 깎아주고 이자율도 깎아주고 뭐 상환기간도 연장해주고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복잡하니까 쉬운 말로 프리 아웃 워크 개인 파산 신청했다고요. 그러면 받지 말아야지 이 돈을. 이걸 안 한다고 아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받는 건 뭐냐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기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색깔은 굳이 안 칠해도 되지. 알아서 칠하시면 됩니다. 색깔. 동그라미 친 거 위주로 색깔 칠하시고.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다. 이거 앞에서 풀었지? 했잖아, 앞에서. 이미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 동그라미 1번. 개연성이 농후하다. 2번. 이미 조작했다. 3번. 그랬을 때 한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뭐가 된다? 사기죄가 된다. 앞에서 했잖아. 됐고. 자, 그리고 13번 보시면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다. 변제할 것처럼 가장해서 돈 빌려가죠? 이런 사기꾼들, 사기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됐고. 부인되는 판례 볼게요. 항상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기죄의 고의는 차용 당시를 놓고 판단한다. 여기도 행위 당시를 놓고 판단한다. 3번도 차용 당시를 놓고 판단하겠다. 거래 당시를 놓고 판단하겠다. 똑같죠? 자, 올라갑니다. 자, 색깔 달리해서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 세무처벌. 그쵸? 나중에 못 갚해. 나중에, 그건 나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갈 당시에 돈 빌려준 사람이 이 사람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뭐 건물이 얼마고 돈이 얼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루 이틀 보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능히 돈을 빌려준 거지. 근데 나중에 돈을 못 갚아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다. 사기죄로 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 차용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쵸?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차용 당시에는, 즉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의사도 있고 돈 갚을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보니까 뭐 네 가지 재산 뻔히 알아. 나중에 돈 못 갚았다 할지라도 여기도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이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다 는 거죠. 이런 얘기가 중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잘 안다니까 내가. 그 집에 얼마 돈 있는지. 장래의 변제지체, 변제불능에 대해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때. 왜? 충분히 내가 이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그랬다면 차주가 그 후에 돈을 제대로 못 갚았다 할지라도 이것만 갖고서는 사기죄로 몰고 갈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판례. 차용 당시죠. 똑같죠? 똑같은 판례 반복되고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못 갚았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아니다. 여기도 납품 후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일시에 변제할 수 없었다는 거지. 일시에. 그쵸? 그래서 요 기회만 잘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당시에는 충분히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 못 갚았다 할지라도 사기죄로 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도 5번 판례 보시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고 가능성이 있었고 여기 세모 치시고 또 그러한 노력도 의사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사기죄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돈을 빌리면서 얼마를 빌렸냐?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1억을 빌려갈 당시에 이 사람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어요. 얼마? 5억짜리를. 그렇죠? 뭐 굳이 5억까지 담보 제공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데 이 사람이 5억짜리 담보를 제공한 거야. 그랬다고 한다면 사기죄의 고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다음도 보죠. 자, 부도 이후에 물품을 계속 공급해주면 채무를 줄여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했거든? 그럼 그 약속 지켰냐? 지켰어. 실제로 줄여들었어. 라고 했을 때 고의가 없다고 봤죠. 그리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선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무를 대입변제한 것은 역시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된다. 범위 내였기 때문에. 자, 다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계약 당시에 그 부동산이 경매대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면 세무 치시고 역시 보험금 편취라는 고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고지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기죄로 갈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 사람이 몰랐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고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 얘기죠. 일시적인 자금 공색이다. 일시적이라고 하면 이것만 갖고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계속적 거래 관계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 공색만으로는 사기죄의 고의가 탈락된다는 내용의 판례이고 자, 11번 볼까요?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있어서 공사 대금에 관하여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그쵸? 자, 이러한 상태였는데 도급인이 그러면 공사 대금 줘야 될 거 아니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당신 제때 공사를 끝냈어야지 왜 공사가 지연됐느냐? 그래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등을 문제 삼으면서 약간 질질 끌고 있는 거야.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또 도중에 여간 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걸 왜 알리지 않았냐? 라고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판례 뭐다? 이것만 갖고서는 사기죄의 고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쵸? 아니 집을 지을 때 명의를 꼭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다른 친인척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별 문제잖아. 그렇죠? 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만약 공사대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1억에 대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수급인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이 집 짓는 사람한테 이 뭐 저당권이 설정됐네. 이 집을 지을 때 누구 명으로 하겠네. 이런 것까지 얘기해줘야 됩니까? 그런 거 얘기해주는 거 사람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래서 대금 문제에 대해서 밑에 손해배상금 대금 문제에 대해서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대금을 제때 주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 떼먹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도급인이.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지. 공사 지연이 왜 지연됐냐 마냐냐. 왜냐하면 정확한 액수가 나와야 되니까. 공사 대금이 1억이라고 하면 1억에서 막 몇십만 원 빠지고 더하게 될 것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이 공사 지연에 관련된 손해 산정액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셈을 치시면 됩니다. 자, 12번 가볼까요? 자, 임차인이 실제로 목적물에 거주를 합니다. 거주를 하고 전입신고 마치죠. 그래서 동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으면 뭘 받지? 전세금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임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보증금 일정액 소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주하고 실제로 거주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했고 결국 건물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이 그에 근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이 사기입니까? 사기는 아니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거주도 안 했으면서 확정일자도 안 받았으면서 배당받으면 건 사기지. 근데 내가 실제로는 거주를 했고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나는 권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생명보험계약 나왔네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야지만 생명보험 금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급받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서는 사기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판례랑 뭐랑 비교하셔야 돼요? 이 판례랑 앞에서 이 판례지. 12번 판례. 판례번호 똑같을 거예요. 그쵸? 요 판례. 12번 판례랑 13번 판례는 전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